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70강 내용이고요. 세계 시공하고 있고 우리가 흙의 어떤 성질 또는 흙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토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면 토립자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내용들 중에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헷갈리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흙의 공학적 성질은 AaH, SH2O. 저는 이것만 볼 때마다 아사히 맥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별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전 다음에 토모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고. 아스토? 아스토나 H는 묵은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아스토라고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토목에서도 ASH2라는 단어를 주로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만 볼 때마다 아사히 맥주를 자꾸 연상을 시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류는 A를 하나 빼버리고 HSH2O 분류는요. 주로 그 토립자 크기를 분류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어의 정의를 하나 좀 해놨죠. 입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이죠. 그죠? 직경을 말하는 거니까 이 토립자의 어떠한 직경이니까 토립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토립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흙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경에 따라서 입경 구분에 의해서 토립자 분포 상태 이렇게 입경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에 좀 크게 그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것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흙의 성질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층이 많은 거 아까처럼 우리가 이게 요 안에 또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이래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요 안에 또 공기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과 그래서 입경 구분에 따라서 하나 크기에 따라서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토립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이게 하나의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토양 어떤 토립자라고 했을 때 토립자 안에 또 막 섬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립자의 어떤 분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흙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판단은요, 투수성이 흙의 성질은 어떤 점토성, 예를 들면 이제 점토 같은 경우는 투수성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투수성이 아무래도 조밀하니까 그래서 투수성이 안 좋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밀도라든지 투수성 강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경과 어떤 입경 구분에 따라서 토립자 분포 상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보면요. 입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 제가 하나 딱 빼놨어요. 그래서 입도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토립자 크기, 아까처럼 입경의 어떤 크기에 의해서 흙을 구분해 놓은 것을 입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흙을 구분을 했죠. 그죠? 흙을 어떤 토립자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무슨 토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구분을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요. 입도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조립토, 세립토라고 한 거죠. 조립토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질토를 말해요. 그다음에 세립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세세하다라고 저는 이제 내 기억이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딱 해놓으면서 그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조잡하다? 아주 세세하다 이래가지고 점토질, 그죠? 그 다음에 뭐 고유기질토, 아주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질이 많은 어떤 고유기질토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흙의 구조로 이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붕소구조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립구조를 붕소구조로 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단립구조, 붕소구조, 그 다음에 이상구조, 면모구조. 그래서 단립구조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알처럼 모래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단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상 구조하고 여기는 면모 구조라고 하죠, 그죠? 면모 구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모를 생각을 하면 돼요. 양모는 우리가 공기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 토목책을 보면 그렇게 또 그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발처럼 이렇게 했는데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립 구조 또는 이상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막 여러 개 막 엮여 있다라고 해서 이상 구조라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런 말이 더 어려워,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흙의 구조에 따라서 같은 말이에요. 조리토 단립 구조, 세리토 이상 구조. 라고 이제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뭐 이중 구조도 나와 있으니까 이중 구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질토 같은 경우는 자갈 모래 실트라든지 그 어떤 혼합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모습 있었죠, 그죠? 뭐 실트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어쩌고 저 사질토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제 이중 기호는 사질토와 점성토의 어떠한 방법이 이렇게 좀 구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우리는 굳이 그런 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질토는 주로 자갈볼의 실트, 점토의 어떤 혼합 기호에 따라서 그 딱 번호를 기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토 실트 뭐 점토는 실트하고 점토 유기질의 함유하고 소성 정도에 따라서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단어를 이렇게 입경, 허계, 성질 그리고 판단 기준하고 그다음 입도 분석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어떤 정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놨고요. 오늘은요 사질토 점성토입니다. 우리가 그 입도 구분이든 흙의 구조든 간에 조리토, 세리토 뭐 이런 단어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질토라고 하는 거 모래 성질이 많이 섞인 것과 그 다음에 점성토라고 하죠. 점성토는 여러분 알죠, 그죠? 점성토 우리가 점토질에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진흙을 만져서 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사질토하고 점성토의 어떤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로만 저희들은 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식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양토의 구분 이제 더 좀 우리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특성이 어떤 구조 제가 또 적어놨고요. 단립이다, 이산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량 정도 뭐 여러분 이건 아까처럼 흙 단위 중량에 따라서 어떤 포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수성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사질토 같은 경우는 투수성이 크죠. 그 다음 점성도 같은 경우는 투수성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동상 자 이제 우리가 동상이라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투수성이 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을 머금는 정도가 아무래도 작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동상 정도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물을 세울 때 사실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래질 세울 때 하고 그 다음에 점토질 세울 때 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토라든지 어떤 점성토에 있는 곳에는 구조물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치마가 나중되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깔잖아요. 그 다음에 전난강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크게 그건 하진 않는데 토목에서나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하면요 압축에 의해서 밀도 강도가 증가되는데 밀도와 점토질은 밀도와 강도가 더디게 나오지만 실제로 한번 굳기 시작하면 정말해서 이 공기청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자체가 아주 밀도가 빡빡해지면 사실 저 점성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다고 해서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투수도 안 되고 아예 그죠 팍팍해서 이 자체가 아주 이 정말 다공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첨참하게 우리가 지금 그 양모 옷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물이 한번
완전히 흡수됐을 때는 엄청 물을 많이 머금죠. 그랬는데 만약에 공기진 다 빠져나가서 빡빡 눌려놓으면 다시 회복이 되기 힘든 부분이 또 양모예요. 그래서 점토도 마찬가지죠. 말려놓으면 딱딱해서 변형이 잘 안 되죠. 모래는 흙튼 우튼 뭐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점성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트질 그다음에 이토 이런 것은 주로 하천 저기 그 뭐야 갯벌 이런 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러죠? 두드리면 우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두드리게 되면 실제로 밀리죠. 구조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집안에 약한 곳에 들어가지만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점성토 같은 경우 부분에는 잘 다시지가 않죠. 그죠? 다질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졌다면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한번 근데 또 우리가 점성토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벤토나이트를 해가지고 그 투수 물질 정말에서 그 폐기물 처리할 때 밑에 아주 점토질을 강하게 넣잖아요. 마르게 되면 아예 불투수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흙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사실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그렇게 이런 성질을 굳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렇게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부러 또 그렇게 성질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갖다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좀 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과 수분 관계 하면서 실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투수성 정도 우리가 이제 밀도라든지 결국은 점성토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 사질토를 넣어서 투수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떤 내용들을 토양의 성분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알아야만이 나중에 융통성이 생겨요. 제가 쓰잘데없이 저도 그렇게 토목적으로 정말 흙은 건축이나 토목에서도 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만 제가 뺐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흙과 수분과의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토양의 어떤 성질이라면 흙과 수분과의 관계 하면서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몇 쓸데없는 거 다 적으시네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왜 나왔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 필요한 부분만 뺀 거예요. 토목에서는 이거조차도 굉장히 많이 다뤄놨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목이나 건축 입장에서 봤을 땐 기초를 제대로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과 수분의 관계하면서 액상 관계, 소성 관계, 수축 관계 이래놨는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소성 관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성 관계를 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요. 압축, 투숙, 강도하고의 추정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점토질, 그죠? 난립구조, 그 다음에 세립토 같은 경우에 소성 한계점 하면서 앞에 방고체, 그러니까 소성에서 방고체 단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계냐 이거는 계산을 해서 사실 나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의미만 알면 되겠죠. 파괴력 없이 변형시킬 수 있는 최소 함수비랍니다. 물이 이제 정말에서 우리가 콘크리트 무슨 구조물을 기초를 넣는데 점토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뭔가 압축을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함수 물을 머금고 있느냐 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소성 상태가 클수록 물 함유가 많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소성 한계점에 딱 달할 때까지 말리든지, 그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비우면 또 문제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압축, 투수, 강도 등을 추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조경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기초 어떤 SOC 할 때는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참 액상한계 같은 경우는요, 동해 우려를 판정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동해가 우려가 생기는 곳에 실제로 구조물을 터널을 판다라든지 진짜 자체에 뭐 완전 드러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액상 한계가 흙의 성질이 어떠느냐, 그럼 액상 한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구조물의 어떤 이 철거는 어느 정도 박을 것이며, 이런 걸 가지고 저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 지수를 이렇게 한 번씩 소성 한계와 액상 한계, 수축 한계, 이런 것은 우리는 구조물, 우리가 적용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정도만 따져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함수비하고의 관계다, 물의 관계다, 물하고의 관계다, 함수비 정도의 관계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우리가 또 아까처럼 액상, 소성, 수축 관계는 결국은 동상과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죠. 동상과 융해에 우리가 영향을 가진다는 거죠. 정말해서 아까처럼 액상의 한계가 많은 것은 점성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상이냐 융해냐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항월 성질 가지고 구조물의 어떤 기초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상과 융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액상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를 따져주는 거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동상, 융해, 의미와 영향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우리가 조경은 뭐 동상, 융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포장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많이 있죠. 사실은 조경에도 포장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토목도면하고 굉장히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도면을 봤을 때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웃기죠. 그죠? 기술사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 이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술사를 따게 되면요, 실제 건축이나 토목 하시는 분하고 거의 다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적용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액상, 소성, 수축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상과 융해의 관계, 그리고 동상 방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